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난리가 났으며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충격 상황이 터졌습니다. 또한 SK가 전용기까지 매물로 내놓았으며 우리가 몰랐던 노소영 관장의 대반전.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SK, 대기업 SK가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SK는 대기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게 재계의 정설이지요. 또한 그동안 최태원이가 노소영 관장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구속된 최태원, 노소영 관장 얼마나 옥바라지를 잘했습니까? 오늘도 그 소식이 나옵니다만, 또한 최태원이가 바람을 피는 와중에도 애들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최태원과 관련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딱 있다면 저는 노소영 관장이 반드시 노소영 관장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동거녀 김희영 인터뷰 이후 충격 상황 터져. 김희영 왜 거짓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 뮤지엄이 최근 김희영 이사장의 여성조선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포도 뮤지엄은 27일 홈페이지와 SNS에 김대훈 경영지원 담당 명의의 공지문을 올리고 김희영 총괄 디렉터가 기자와 나눈 대화가 일문일답 형태로 왜곡돼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직원들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말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포도 뮤지엄은 4월 초 여성조선 기자가 총괄 디렉터 김희영 이사장의 전시 설명을 요청했고 저희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며, 그러나 해당 기자가 개인 인터뷰가 아닌 전시 관련 기사만 쓰고 싶다고 거듭 간곡히 요청했고 현장에 도슨트 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관계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총괄 디렉터가 전시 설명을 제공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포도 뮤지엄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각종 가짜 뉴스와 허위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도 뮤지엄은 SK그룹이 2021년 제주 루체빌 리조트 내에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 개관한 다목적 문화 공간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포도 뮤지엄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 개관 전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비롯해 또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 등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얼마 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소상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으며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성조선은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여성조선 7월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 뮤지엄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바로 마치나 이 모든 것들이 포도 뮤지엄과 관련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이 되어서 또한 포도 뮤지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김희영 동고녀가 했기 때문에 포도 뮤지엄에 대한 악영향이 사람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에 대해 그 충격 상황에 대해 포도 뮤지엄 관계자가 강하게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은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의 이 인터뷰가 거짓말로 와전되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반응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그냥 인터뷰를 하지 말고 잠잠해질 때까지 있었으면 될 터인데 이런 작심 인터뷰를 한 이후에 이런 충격 상황이 터져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이 매우 잘못한 인터뷰라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도 매물로 내놓은 SK, 자회사 지분 팔고 고삐 줘요. 그룹 위기 돌파를 위해 구조 조정 작업에 착수한 SK그룹이 최고 경영자 CEO 출장용으로 사용하던 그룹 소유의 전용기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룹 전체가 자금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가운데 SK는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경영 전략 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 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이 보유한 전용기 석 대 중 한 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석 대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자주 사용해온 두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대를 처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전용기는 걸프스트림 G550 기종으로 그간 SK 부회장단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사용했던 항공기. 지난해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을 비롯해 항공 운항 스케줄이 적은 해외 중소도시 방문 등 주요 출장에 쓰였던 전용기입니다. 이번 전용기 매각 결정은 금액대를 가리지 않고 비용을 줄이라는 최태원 의장의 고삐 죄기로 분석됩니다. 현재 중고 항공기 거래 사이트 기준 걸프스트림 G550 기종은 연식에 따라 1,300만에서 1,800만 달러, 약 180억 원에서 250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공시한 2024년 업무용 항공기 공동관리 계약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3사가 전용기 석대의 관리 운영비로 연간 330억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한 대를 매각하면 총 300억 원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SK는 그룹 자산들을 잇따라 처분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달 20일 SK네트워크스는 이사회를 열고 100% 자회사 SK렌터카를 글로벌 사모펀드 에코티에 8,200억 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월에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어스온이 2010년부터 운영해온 페루 광구 지분을 3,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SK도 베트남 재계 2위 그룹인 마산그룹의 투자 지분 9%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재계 1위 그룹인 빈그룹 투자 지분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 뭐 군살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회의는 최 의장 주재로 진행되며 최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식회사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해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합니다. 7월 초까지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태원 회장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치나 이제 그 SK 그룹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군살백이라든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네티즌들이 얼마나 현명하냐, 네티즌들이. 바람 한번 잘못 펴서 회사 넘어가게 생겼구나. 힘들게 세운 회사를 물려줬더니 여자 때문에 말아 드시는 최태원 너를 보면서 죽은 네 애비가 얼마나 억울할까. 이대로 두면 SK 회사는 중공에 빼앗긴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국가의 미래가 절단나게 생겼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 경영권을 박탈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자. 다른 기업들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을 피워도 적당히 해야지. SK 최태원 그룹을 파산시킬 정도로 바람을 피우면 되냐? 최근 유튜브에 나오는 김승연 회장과의 비교를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은 김승연 회장에 비하여 깜도 안 된다. 그러니 노소영 관장이 제대로 잡으려고 작정을 했네. 최태원 군살빼기 구조조정 웃기지 마. 현찰 마련하려고 올려뛰고 내려뛰고 하는 너의 그 다급함이 보인다. 이제 뭔가 좀 윤곽이 잡히시죠.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수직 최태원 멘탈을 쪼개버린 노소영의 잘 몰랐던 5가지. 첫째, 5월 30일 노소영은 1조 4천억 재산 분할을 판결받으며 승소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분할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급건이 발생한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최태원의 국민연금까지 받아내라 라는 의견도 많다. 둘째, 최태원의 SK가 제기한 노소영 미술관에 대한 퇴거 소송이 6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소송이기 때문에 노소영의 패소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한다. 셋째,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시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로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과 설명문을 내자
최태원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현재 최태원이 유리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넷째, 2심 승소로 노소영은 위자료 20억 가집행 카드를 가졌다. 최태원과 김희영 어느 쪽에 행사할 수 있으며 노소영이 김희영에게 사용 시 최태원이 법원 공탁을 통해 가집행을 막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섯째, 8월 22일은 노소영이 김희영에게 제기한 30억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이다. 이날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김희영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노소영의 앞날을 기원하시면 좋아요와 댓글만 부탁드려. 최태원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노소영의 잘 몰랐던 헌신 6가지. 첫째, 노소영은 88년도 최태원과 결혼 후 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 최태원 회장에게 32억을 전달했으며 92년도 증권사 인수 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노소영은 최태원의 수감 중에 매일같이 면회를 가서 편지와 성경을 주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당시 최태원이 복역한 1년 5개월간 면회만 1778회였다고 한다. 셋째, 노소영의 미술관은 원래 시어머니인 박계희 여사가 살아 생전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이 전신이었으며 박계희 여사 타계로 최태원의 권유로 물려받아서 시작했다. SK로부터 지원은 진작에 끊겼으며 6월 21일 법원으로부터 폐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넷째, 김희영의 이혼과 출산에 최태원이 적극 관여했다며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고 노소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다. 다섯째, 노소영은 최태원이 김희영과 정리한다면 소송 취하는 물론 혼외자까지 받겠다고 했다. 최태원은 진정성이 없는 여론전이라며 거부했다. 여섯째, 노소영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적 망신을 당하자 자녀 최민정에게 여기서 멈출까라고 힘듦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소영의 대법원 소송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만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셔츠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저렇게 옥바라지를 하고 저런 정말 현모양처 정말 노소영 관장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